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57화 조선의 모빌리티. 모빌리티 연구는 주로 모빌리티가 고도화된 근대 혹은 현대 사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정근대 사회의 모빌리티 역시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모빌리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선시대는 정태적 사회여서 모빌리티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와 비교하면 맞는 말이지만 조선시대에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모빌리티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신재훈 선생님이 집필하신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빌리티는 이런 호기심을 풀어줍니다. 조선시대의 여러 계층은 법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이동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동은 신분제 사회구조와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통치 이념 때문에 신분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사적이고 공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각각 특징적인 모빌리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선 사람이 아닌 재물과 재산으로 취급된 노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정부에서 부과한 부역을 도맡아 하는 천민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 임금, 양반, 일반 백성은 신분별로 나름의 모빌리티를 실천했습니다. 우선 임금의 대표적인 모빌리티는 온천을 찾아가는 온행이나 선왕의 능을 찾아가는 능행이었습니다. 온행이나 능행은 신하들에 둘러싸인 갑갑한 궁궐에서 벗어나 백성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온천을 사랑한 왕으로 알려진 현종은 온천 마니아나 온천왕이라고 불립니다. 온양 온천을 자주 찾았는데 여기에는 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별궁인 온양 행궁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화성으로 능행을 가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왕권 강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왕의 모빌리티는 단지 국왕 개인의 모빌리티 욕구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이자 정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양반은 다양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야말로 양반에게 특화된 독특한 모빌리티였습니다. 원치 않은 모빌리티로서의 유배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배당한 양반들은 자비를 드리거나 본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음식물이 쉽게 상해서 고향에서 음식을 지원받는 것도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자연히 배를 굽는 경우가 많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는 유배 양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다 잡히면 곧바로 처형되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낯설고 험한 환경에서 갇히고 고립된 신세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기 쉬웠습니다. 이른바 빌어먹을 양반입니다. 양반들의 유배는 이처럼 참혹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모빌리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의 모빌리티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표류입니다. 조선의 홍어장수 문순득은 2번이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오키나와 필리핀 등을 모두 돌아보고 중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내용은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37화 표류 모빌리티와 문순득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모빌리티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국왕의 온행과 능행, 양반의 유배, 일반 백성의 표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선시대 사람들의 독특한 모빌리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거의 없는 농경사회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이런 모빌리티들은 그 자체로 사회나 개인에게 큰 충격과 변화를 초래했던 것입니다.